필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좀 재미있는 실험이자 리뷰를 진행할 거예요. 일체형 순행, 다른 말로 하면 짭수 리뷰 영상이나 비교 벤치 종종 보셨을 텐데요. 거기에서 라디에이터 크기가 대부분 240 또는 360일 텐데 420하고 비교한 것을 본 적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궁금하고 여러분도 궁금할 것 같아서 오늘은 120mm 펜 3개가 들어가는 360과 140mm 펜 3개가 들어가는 420 순행 쿨러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고 온 제품은 바로 아틱의 리퀴드 프리저 2입니다. 420 제품은 국내 출시하자마자 바로 구매했고 한 올해 4월 정도였던 것 같네요. 360 제품은 저번주에 새로 바꿀 케이스가 420을 지원해주지 않아서 360으로 하나 구매했습니다. 420 제품도 리뷰하려고 영상이랑 다 찍어뒀는데 5월쯤이 제가 딱 이사 시기랑 겹쳐서 편집을 못했습니다. 뭐 그래도 이런 좋은 기회가 생겼으니 다행이네요. 그럼 간단하게 언박싱부터 보시고 가겠습니다. 박스는 360은 평범한데 420이 굉장히 독특한 형태입니다. 삼각형 구조라 이게 사실 보관할 때 상당히 공간 차지가 심합니다. 구성품은 똑같은 이 새로 산 360으로 언박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자체는 굉장히 심플해요. 아틱 브랜드의 컬러로 깔끔하게 뽑혀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PC디렉트에서 유통하는 제품이라 PCD 정발 스티커가 붙여 있습니다. 저 스티커 떼셔서 라디에이터에 붙이셔야 AS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 브랜드를 국내에서 여러 곳에서 유통하는 경우 종종 저런 형태로 나오니 까먹지 말고 스티커를 붙여주도록 합시다. 아무데나 붙이시면 돼요. 되도록 눈에 잘 띄는 곳이 좋겠죠. 그리고는 박스에 워런티 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너무 짧으셔서 당황스러웠죠. PCD 유통 제품은 기존 2년에서 6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좀 이따 AS 파트에서 다루겠지만 6년이면 현존하는 국내 유통 순행 쿨러 중 가장 긴 편에 속합니다. 그만큼 아틱 브랜드의 내구도가 확실하죠. 그리고는 측면에는 특별한 것이 없고 후면에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 있네요. 패스. 박스는 요즘 트렌드죠. 환경을 생각해서 전부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보면 좀 독특하실 거예요. 보통 순행 쿨러는 부피를 줄이기 위해 펜 따로, 라디 따로 분리되어 있는데 해당 제품은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네, 따로 펜을 다실 필요가 없으신 거죠. 그냥 저대로 가져다 붙이시면 됩니다. 보통 순행을 상단 배기로 많이 달죠. 그래서 배기 방향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혹시 흡기로 다실 분들은 펜을 돌리시긴 해야 합니다. 어쨌든 펜이 기본적으로 조립되어 있어서 매우 간단해요. 케이블도 쓸데없는 케이블 없이 딱 PWM 케이블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저것만 메인보드 CPU 쿨러 부분에 연결해주면 끝이에요. 너무 장착하기 쉽습니다. 초보자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것이 선이 어디에다 연결해야 되나 있는데 그럴 걱정이 없는 거의 유일한 순행 쿨러가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는 카드와 QR코드가 들어있습니다. 따로 설명서가 없는데 저 QR코드 인식하면 장착 설명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아무래도 종이를 조금이라도 아끼려는 환경적인 측면 때문에 저렇게 한 것 같네요.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많은 제조사가 저런 것은 좀 따라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MD, 인텔 장착 키트와 동봉 써멀 그리스가 들어있습니다. 국민 써멀이라 불리는 MX4입니다. 당연히 정품이고요. MX4라 따로 써멀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 이점이죠. 디자인을 살펴보면 깔끔합니다. LED가 전혀 없어서 이 부분은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죠. 저처럼 논 LED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냥 최고의 선택입니다. 어설픈 LED보다 아예 논 LED가 훨씬 깔끔하고 심플해서 보기 좋습니다. 라디나 펜은 딱 아틱 브랜드의 고유 개성이 물씬 나오는 제품입니다. 이제 쿨러 헤드 쪽을 보시면 약간 독특하죠. 펌프 쪽에 40mm 소형 팬이 하나 탑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팬은 쿨러 헤드 쪽에 메인보드에 VRM 칩을 쿨링해주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사실 팬이 작은 경우 종종 미세하게 거슬리는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메인보드 칩셋 쿨링팬 소음이 거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걱정이 되었는데 역시 아틱답게 저소음입니다. 전혀 거슬리거나 시끄럽거나 하지 않았어요. 40mm 팬은 거의 소음이 안 들립니다. 겸사겸사 특징이나 상세 스펙 보시죠. 펌프는 아틱 자체 개발 펌프가 들어갔습니다. 출시 초반에 국내에서 펌프 수압이 좀 약하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약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저소음에 힘을 준 세팅이다 보니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직조 슬리빙 튜브가 들어갔고 길이도 450mm로 보통 400mm가 들어갑니다. 넉넉해서 장착할 때 쿨러 헤더 크기에 비해 어려움이 없이 장착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쿨러의 가장 큰 단점이자 어찌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부분 바로 라디에이터 크기입니다. 라디에이터가 상하로는 다른 순행이랑 별반 차이가 없지만 문제는 두께가 다른 순행보다 매우 두껍습니다. 라디 두께가 38mm로 다른 순행의 거의 1.5배 수준입니다. 보통 순행 라딩 두께가 25mm 정도 두꺼워야 30mm인데 그걸 훨씬 뛰어넘습니다. 펜 포함 약 63mm로 매우 두껍습니다. 일반적으로 순행 장착할 때 라디 포함 여유를 한 5cm 정도 남겨두라고 하거든요. 이 제품은 최소 7cm는 여유가 있어야 장착이 가능하다는 소리죠. 다른 말로 케이스 호환성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420이야 지원하는 케이스가 많지 않지만 360의 경우는 반드시 구매하시기 전에 상단으로 장착하실 분들은 높이가 여유 있는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게 라디가 두꺼워질 수밖에 없는 점을 추측하자면 저소음 세팅이 들어간 쿨러고 실제로 매우 조용합니다. 여기에 성능을 포기할 수 없어서 라디 크기를 키워서 공기와 접촉하는 면적을 넓히는 방향으로 간 것 같아요. 실제 소음 대비 성능이 매우 뛰어납니다. 이러한 점이 또 가능한 것이 팬이 가성비 팬으로 가시는 아티게 P12가 360에, 아티게 P14가 420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팬 자체가 소음과 성능 그리고 가성비로 유명한 제품이라 이미 검증이 끝났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팬갈이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게다가 인텔 12세대 LGA 1700 마운팅 키트 제공도 발빠르게 발표한 아틱인 만큼 쿨러 쪽에서 상당히 괜찮은 브랜드입니다. 그럼 이제 벤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치 시스템입니다. CPU는 원래 제 영상 보신 분들은 50배수인 거 아실테죠. 근데 360 쿨러로 변경하니 50배수 RE3이 돌지 않았습니다. 블루스크린이 떠요. 할 수 없이 49배수로 다시 벤치를 땄습니다. 50배수로 벤치 딴 420 다시 설치해서 49배수로 하느라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벤치는 시대벤치 RE3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RE3에서 생각보다 차이가 확 보입니다. 점수는 둘 다 오차범위 내로 나왔습니다. 360은 15,424점, 420은 15,140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온도 보시면 차이가 큽니다. 최대 온도는 360이 88도, 420이 82도로 무려 6도가 낮고, 평균 온도는 360이 80.125도, 420이 73.5도로 약 7도가 차이 납니다. 확실히 배수안 스텝이 안 들어갈 만한 차이가 나는 온도입니다. 국내 커뮤니티에서는 펌프 수압이 약해서 360이랑 420이랑 차이가 별로 없다는 글이 있었는데 전혀 아닌 것 같아요. 6도 차이면 작다게 말하기 힘든 격차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보실 벤치는 3D 마크 타임스파이 CPU 벤치입니다. 결과를 보시죠. 이번에도 점수는 비슷하게 나왔는데 360이 조금 높네요. 360은 12,702점, 420은 12,529점으로 오차범위 수준입니다. 주목하셔야 할 포인트는 역시 온도죠. 최대 온도가 360은 77.93도, 420은 74.81도입니다. RE3에서 만큼은 차이가 나지 않으나 아무래도 벤치 시간이 짧은 점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프레임도 42.68대 42.1로 오차범위 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다 64 FPU 부하 테스트입니다. 워낙 부하가 심하게 걸리는 프로그램 이라 여기에서는 오버클럭 풀고 순정 상태에서 전력 제한만 해제하고 진행했습니다. 여기서는 평균 클럭이 상당히 유의미한 지표네요. 360은 3955MHz, 420은 4082.2MHz가 나왔습니다. 한 스텝 이상 차이 나는 결과입니다. 최대 온도는 동일하게 99도, 평균 온도는 역시 둘 다 약 82도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최대까지 밀어붙이는 테스트이다 보니 평균 온도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클럭 유지되는 것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벤치 결과를 종합해보면 420은 라디 사이즈에서 나오는 성능이 압도적입니다. 구매 초기 벤치 따놓은 것을 보니 다른 대장급 쿨러와 비교해도 압도적이에요. 360은 대략 대장급이라 불리는 쿨러의 문지기 정도의 성능일 것 같네요. 제가 대장급으로 많이 쓰이는 리아니 갤러헤드랑 420이랑 비교 시 온도가 3도 정도 차이가 났었으니 360이랑 갤러헤드 비교하면 대략 한 3도 정도 360이 더 높죠. 아마 이 성능으로만 보면 서멀테이크 터플 위키드랑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이 됩니다. 확실히 420은 넘사로 압도적인 반면 360은 살짝 아쉬움이 남는 성능이었습니다. 벤치 마지막으로 소음 측정 결과 보시겠습니다.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테스트는 아이폰 소음 측정기 어플로 10cm 거리에서 측정한 결과입니다. 360 쿨러는 평균 47.94dB, 최대 54dB이 나왔고 420 쿨러는 평균 47.53dB, 최대 53dB이 나왔습니다. 둘 다 오차범위 내 수준입니다. 다른 쿨러의 평균 5dB 정도 조용하게 나옵니다. 제 측정 기준이 50dB이 넘냐 안 넘냐에 따라 체감 소음이 확 갈리는데 거의 유일하게 순행 중에 50dB 밑으로 나온 제품입니다. 정말 매우 조용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과 AS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에너미 최저가 기준 PC 디렉트 유통 제품인 360은 141,570원, 420은 178,810원입니다. 420은 시중 다른 제품이 커세어 제품밖에 없어서 가격 비교를 하기 좀 그렇긴 한데 거의 10만원 이상 저렴하죠. 흔히 대장급이라 불리는 360 쿨러보다도 더 저렴한 가격입니다. 킹성비 중에 킹성비예요. 다만 420을 지원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과 라디 두께까지 고려하면 장착할 수 있는 케이스가 많이 없죠. 그게 정말 안타까운 이유입니다.
360도 가격은 괜찮습니다. 성능 대비 저렴한 편입니다. 15만원 밑에 쿨러 중에서는 가장 좋은 성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역시 쿨러 두께를 잘 고려하시고 케이스를 고르셔야 하는 점은 같습니다. 그리고 AS를 살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런티가 2년에서 6년으로 연장되었죠. 6년 워런티는 시중에 거의 없습니다. 수냉 쿨러에서는 가장 긴 편에 속합니다. 가격 고려하면 미친거죠. 3열 360 15만원 미만 쿨러에서 성능도 준수한데 보증 6년? 보통은 3년이거든요. 이건 PCD에서 이번에 아틱을 새로 유통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정책으로 들고 와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가격도 계속 조금씩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KB 손해보험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수냉 쿨러 살 때 매우 중요한 것이 AS 기관과 보험 가입 유무인데요. KB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 보이네요. 누수 피해 보상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까먹지 말고 PCD 정품 스티커 본품에 부착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분이 이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소 수냉이 시끄럽다고 느끼시는 분들 중에 성능을 포기하기 싫으신 분이 고르면 매우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저처럼 LED가 없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에게 구미가 당기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확실히 물리적인 라디 크기의 벽은 높네요. 50배수가 안 들어가다니. 이거 새로 산 케이스가 360만 지원이라 코스 마렵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죠. 안녕.